네, 지금 관심 가져야 할 산업과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는 비즈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정수 블루닷 AI 연구센터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인 토크 전에 브리핑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는 미중 관세 협상이 오늘은 사우디에서 호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도 첫 해외 순방으로 사우디를 선택한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에서 850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한 건데요. 빅테크 기업들도 사우디와 손을 잡으면서 간밤 주가 강세가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중동을 먼저 찾았습니다. 미국 대통령들은 취임 후 일반적으로 캐나다와 멕시코 또는 유럽을 순방하곤 하는데요.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한 곳은 바로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도 그의 첫 해외 순방지로 중동을 선택했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850조 원에 이르는 투자를 유치했죠. 이번에 맺은 경제 동반자 협정은 에너지와 국방 같은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내용으로 6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850조 원의 규모로 책정이 되는데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순방 전에 1조 달러의 투자를 끌어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만큼 이 추가적인 투자도 노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중동 순방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시작으로 카타르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아랍에미리트는 지난 3월 백악관이 1조 4천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했다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대규모 투자 규모에 한 번, 또 이 협상과 함께 동행했던 기업들의 빅딜 소식에 또 한 번 시장은 움직였는데요. 가장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 곳은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이번 협정에는 사우디 미국 투자 포럼도 함께 열리면서 이렇게 각 기업의 대표들이 나와서 발표를 하는 모습도 확인이 됐는데요. 젠슨 황도 이번에는 가죽 자켓을 벗고 양복을 입고 발표에 나선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이 포럼에서 간밤 찍힌 사진을 들고 왔는데요. 이 발표에서 젠슨 황은 사우디 국부펀드가 출범한 AI 기업인 휴메인에 블랙웰 18,000개를 공급한다라는 소식을 들려줬습니다. 휴메인은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가 이번 협정 직전에 외신에 따르면 12일에 출범한 기업으로 빈살만 왕세자가 직접 의장을 맡게 된 기업인데요. 이 휴메인이 500메가와트의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면서 사용할 블랙웰 18,000개를 엔비디아가 공급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려줬죠. 이 블랙웰 18,000개는 시작으로 향후 5년간 더 추가적인 판매가 이어질 것으로 봤는데요. 또 상무부 측에서도 공식적으로 바이든 정부가 만들어둔 이 AI 수출 규제를 폐지할 것이고 향후 대체 규정을 발표할 것이다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는 엔비디아만큼의 가시적인 성과는 없지만 선보인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선 옵티머스를 트럼프와 빈살만 왕세자 앞에서 공개를 했는데요. 이 YMCA 노래에 맞춰서 트럼프 댄스도 선보였다고 하고요. 또 로보택시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는데요. 로보택시는 바퀴가 달린 로봇이라면서 사우디에 로보택시가 도입되면 정말 흥미로울 것이다 이야기를 하자 여기 앉은 이 사우디 측에서는 그가 로보택시를 왕국에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호응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로보택시 사우디 진출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나왔고요. 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와 관련해서는 저궤도 위성인 스타링크를 사우디 항해와 또 항공에 일부 사용하도록 허용한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미중 관세 협상에 이어서 대규모 투자 유치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미국의 빅테크들 다시 로켓처럼 날아오를 수 있을까요? 오늘 관련한 이야기들 함께 살펴보시죠. 네, 브리핑 보고 오셨고요. 좀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센터장님, 미국과 중국이 상호 관세를 낮춘 채 앞으로 관세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미중 간의 합의,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우선은 당시 폴리마켓이라고 미국에서 이제 정책에 대해서 투표 베팅하는 곳이 있잖아요. 네. 이것이 지난 주말에 제네바에서 미국과 중국이 만난다니까 협상 타결 가능성을 60%까지 봤습니다. 100%까지 못 봤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속도로 진행될 거라고는 저는 전 세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140에서 30%로 줄였다는 것이 아니라 속도라는 거죠. 근데 이 속도가 왜 이렇게 빨라졌는가라는 뭔가 기본적으로 미국도 뭔가 급한 것이 있고 중국도 급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런 속도전을 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저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미국 언론들이 계속해서 미국 방송들과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 중국 슈퍼마켓 매대가 비어가고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정적인 압박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압박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여러분 이제 중국도 이번에 협상이 시작된 겁니다, 네. 여러분. 이제 EU하고 시작돼야 되거든요. 유럽연합과 네. 가장 크게는 이제 중국,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유럽연합인데 유럽연합도 상당히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들을 암시한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4월 3일날 시작됐던 미국의 뭐 해방의 날 이 프로젝트가 상당히 속도감을 있으면서 네. 사실은 대단히 오래 끌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벌써 5월 초반에 이러한 중국과의 협상이 시작됐다라는 것은 나머지 부분도 대단히 속도감 있게 진행될 거라는 걸 예측했다. 그래서 속도의 중요성이 이번에 드러났다는 부분이 저는 가장 큰 의미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속도감 있게 미국과 중국의 합의가 나왔다는 점 좀 의미가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월가의 경기 지표와 관련된 것도 좀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전히 세계 경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기관들이 많은데 우리는 어디에 좀 초점을 둬야 할까요?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말씀드리면 이런 투자 전망이라든지 어떤 관세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투자 전문가들이 이 백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백조는 좋은 소식의 백조고 거기에 블랙스완, 흑조가 나타날 때가 있는 거고 이번에 관세 같은 경우는 흑조죠. 백조가 나타나거나 흑조가 나타나거나 죽어가는 건 칠면조라고 그랬거든요. 칠면조는 여기서 상징하는 것은 1000일 동안은 잘 먹고 살다가 그 다음날 추수감사절이 생겨서 죽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큰 백조들이 나타날 때는 칠면조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경제 이번에 관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려운 속에서도 반순환적으로 네. 투자를 더 증대시켰던 분들이 이번에 크게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경제 전망과 관련돼서도 사실은 죄송한 얘기지만 언론에서는 증폭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네. 조금은 냉정하게 투자의 원칙과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누구도 네. 이번 경제 침체가 사실은 지난 1분기가 마이너스 성장했다는 것도 대단히 충격이었는데 정말 2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할지 이것이 계속 이어질 것인지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자꾸 안 좋은 흑조가 나타나면은 매각을 하시고 또 저기 백조가 나타나면은 매입을 하시는 이러한 우를 범하시면 안 된다라는 네. 것.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기 하방에 대한 전문가들의 생각이 지금 나뉘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전문 기관에서는 아니다. 이러한 이제 경기 하방 압력은 좀 해소가 되었다. 경기 침체는 끝났다. 어떤 곳에서는 전문 집단에서는 아니다. 경기 침체 우려는 계속해서 잔존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쌍방이 싸우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이 부분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수록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을 반순환적으로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심리적으로 네. 가져가는 것들이 좀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시장은 뿐만 아니라 시장이 항상 이긴다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이 항상 이기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그리고 주식시장 외에는 물론 금시장이라든지 비트코인 시장이라든지 다양한 거 있지만 요즘 이걸 티나라고 얘기합니다. There is no alternative. 즉 유동성이 이렇게 많은데 결국은 우리 투자자들은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결국은 주식시장이나 우리 금시장이나 비트코인 시장이 서로 연관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있겠지만 투자 시장은 결국은 투자자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고 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게 될 것이라는 거고 여기에서의 어떤 상승의 어떤 모멘텀들을 보시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협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유예된 관세율이 여전히 뭐 트럼프 행정부 이전 수준보다 높고 이에 따라서 이제 교역 감소가 불가피할 텐데요.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여러분 30%도 사실은 작지 않은 거예요. 그럼요. 특히 예를 네. 들면 생필품에서의 30%라는 것은 대단히 큽니다. 네. 뭐 다른 부분들은 좀 감내할 수 있는 버퍼가 좀 있다고 한다면 당장 소비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아이들 장난감부터 특히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6월에 시작되고 있는 아마존의 프라임데이 같이 대단히 큰 할인 행사죠. 그러니까 여러분 알리바바의 광군제 같은 행사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어떻게 물가에 영향을 줄지는 좀 지켜봐야 되고 이것이 소비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네. 아마존이 지금 주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소에 대한 기대치로 하지만 30% 자체가 작지 않은 허들이 될 수 있다는 부분 좀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다 30%는 아닙니다. 뭐 자동차 바이든 행정부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100% 관세는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 30%가 더해져서 130%. 이건 사실은 수입 금지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어떤 전기차 시장의 중저가 시장을 제품 내놓으려고 하는 테슬라에게도 좀 부담스러운 것은 LFP 배터리는 리튬 배터리는 아직까지도 30%의 특수 관세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30%가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140%가 있어서 170%라고 하는 사실은
LFP 배터리를 쓸 수 없는 상황이었다가 지금 60%로 낮아진 거죠. 네. 60%도 사실은 앞으로 90일 내에 풀어줘야 될 숙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LFP 배터리에 대한 관세가 해결되지 않으면 테슬라의 메가팩 사업, 지금 에너지 저장 장치는 대단히 중요하게 사실은 꼭 테슬라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어떤 에너지 산업이라든지 또는 지금 AI 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데도 ESS는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ESS는 죄송한 얘기지만 3원계로는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LFP 배터리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미국에서의 전력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반드시 먼저 이 90일 내에 풀어줘야 될 과제라고 볼 수 있고요. 저는 90일 이후의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 중간중간 이런 희소식들이 좀 나오면서 관세의 다양한 우려들, 이 30%에 대한 비즈니스적인 어떤 우려들을 해소해 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워낙에 145%가 너무나 큰 숫자였기 때문에 30%로 됐을 때 관세율이 대폭 인하됐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였지만 30%가 결코 작지 않다는 점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왔던 자국 내 제조업 기반 확장이죠. 리쇼어링이 좀 후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디서 찾아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관세 협상만으로 리쇼어링이 아니라 리쇼어링은 트럼프 행정부가 2기에 집권하기 직전부터 계속해서 얘기했던 거고 제조 부분에서 사실 미국을 다시 제조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부분들이 이 메시지는 기업에게 명확하게 전달이 됐죠. 그래서 사실은 애플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미국에서 한번 생산해 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관세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중장기적인 불안정성의 위험성을 해지하기 위해서 리쇼어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리쇼어링을 하더라도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지금 중국과 인도에서 만들고 있는 아이폰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면요 조립할 사람도 없습니다. 자꾸 화장실도 가고 싶어 할 거고 미국 노동자들은 뭐 앉을 자리도 좀 더 커야 되고 뭐 사실은 그리고 또 여러분 인도로 지금 옮기고 있죠. 미국에 수출하는 아이폰은 앞으로 인도에서 생산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애플의 전략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에서 생산되는 아이폰의 많은 부품은 중국산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만약에 중국에서 미국으로 만약에 리쇼어링을 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이런 생태계의 많은 부분은 중국산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쉽지 않다는 거고 또 예를 들면 TSMC가 미국에다 지금 계속해서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고 한국도 지금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도 짓고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그 파운더리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파운더리 주변에 있는 포장하거나 패키징하고 있는 다양한 생태계가 중요한데 이 생태계까지 다 이전하기에는 힘들어서 미국에서 좀 만들다가 다시 타이완이나 한국 갔다가 다시 미국 가고 다시 타이완 가고 뭐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 사실은 비용은 많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치적 방향성이고 이걸 거스를 수가 없기 때문에 기업들이 리스크 해치 차원에서 지금 리쇼어링은 계속하게 될 거기 때문에 이번 관세 영향과 무관하게 중장기적으로 저는 리쇼어링은 추진하고 있고 추진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리쇼어링은 추진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미국과의 이제 협상이 남아 있는데요. 미국과 이 중국의 그런 완화 무드가 한미 협상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십니까? 압박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은 중국으로부터 미국이 가장 얻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시장 개방이죠. 특히 자본시장 개방을 통해서 금융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겠다. 그리고 이번에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분명하게 소비 국가로서 중국이 명확하게 입장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즉 지금 중국이 내수도 안 좋지만 는 미국 걸 많이 더 소비해달라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중국에 요구하는 것과 또는 영국이나 유럽연합에 요구하는 것이 다르죠. 특히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도 얘기한 거지만 오늘 새벽에 약품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의 요구사항과 일본에 대한 요구사항은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부분에서 예를 들면 농산물에 대한 수입의 어떤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압박이 있고 그것을 얼마나 한국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가, 한국 경제가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가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에게 미국이 정말 140%는 말도 안 되라는 것을 압박하다가 풀어줬기 때문에 한국에도 풀어줄 거라는 기대보다는 각각 프레임워크, 이걸 중국 극하고의 프레임워크를 협상을 제네바 프레임워크라고 요즘 새롭게 명칭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에는 어떠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할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과 여기에 맞서서 독립적으로 진행될 다자간의 협상을 진행하겠다고 미국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주고받을 것이 무엇인가 내실 있게 따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 공화당은요, 전기차 세액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법안을 하원에서 발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법안이 통과가 되면 소비자는 물론이고 자동차 업계에도 큰 충격을 줄 텐데 이 현실화될 가능성 어디까지 보시는지 그리고 현실화가 되면 미칠 파장까지 좀 짚어주실까요? 현실화가 된다라면은 이거는 미국이 저는 자살골을 놓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 내연기관에서의 전기차로는 한국에서는 자꾸 방송에서 캐즘 얘기해서 전 세계에서 캐즘 얘기하는 거 한국밖에 없는데
지금 여러분 유럽 연합 같은 경우는 저렇게 내수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2024년에 순수 전기차 시장이 5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네. 뭐 중국은 여러분 이제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미국도 그래도 내수 시장에서의 전체 신차 판매에서 10%가 지금 전기차를 2024년에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기차가 대세고 중국이 지금 너무 빨리 나아가고 있는데 만약에 보조금을 주지 않아서 미국 3사 빅3라고 하죠. 포드라든지 그다음에 GM이라든지 크라이슬러나 집 같은 경우가 경쟁력을 잃어버릴 경우에 국제 경쟁력도 같이 잃어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수 시장에서 미국 내수 시장에서 그들이 전기차에서 아직까지도 수익도 못 내고 있는 이 빅3에게 이 안타까운 상황을 개선시켜주지 않는다라면 이들이 유럽에서 판매하는 거라든지 나머지 남미에서 판매하는 경쟁력도 저는 잃어버리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 자동차 산업에도 결코 좋지 않다. 이것은 저는 공화당이 오판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된다라면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면 한국 경제도 좋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현대자동차의 대미 수출, 기아 자동차의 대미 수출이 축소가 될 수가 있고요. 전기차 네. 부분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는 지금 한국의 많은 이 2차 전지 기업들이 미국 자동차 기업들과 협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도 타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결코 좋지 않은 신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상원에서까지 통과될지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직접 사인하게 될지는 네. 조금 더 시간이 걸릴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은 현재까지는 올해는 바이든 정부에서 했던 그러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하에 지금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2025년은 조금 마음을 놓을 수 있지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2026년부터는 좀 다른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투자자분들도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지켜봐야겠지만 세액공제가 만약에 폐지가 된다면 테슬라는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뭐 직접적으로 테슬라는 미국의 빅3보다 또는 미국의 지금 전기차를 많이 수출하고 있는 현대기아차보다는 타격이 적습니다. 워낙 해서 생산 단가를 내리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또 여러분 6월에 예고되고 있는 것이 테슬라의 중저가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가격을 낮추는 이러한 차량을 내놓기 때문에 충격은 적지만 어떻게 테슬라에게도 부정적 영향이 제로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분명하게 부정적 영향은 있을 거지만 이것을 꺾어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자면 테슬라가 미국에서 생산했는데 안 팔리는 차, 여러분 이 부분은 어떻게 될 거냐면 올해 하반기에는 로보택시로 전환할 거예요. 올해까지 쓰이는 테슬라의 로보택시는 모델 Y나 모델 3입니다. 즉 사이버캡이라고 해서 정말 핸들도 없는 지금 이 로보택시는 내년부터 생산이 되고 내년부터 미국에 퍼질 거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이 사가지 않는 이러한 테슬라의 모델 Y나 모델 3는 올해 하반기에 미국 시장에서 로보택시로 작동될 것이기 때문에 테슬라에게 실질적인 큰 타격은 저는 없을 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래도 부정적일 수는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는 보셔야 될 것은 로보택시가 운행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몇 대가 운영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시장의 신호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자면 텍사스 오스틴에서는 3,300대에서 3,500대의 우버가 자동차가 매일 운행 중에 있어요. 그럼 여기에 테슬라가 지금 10대에서 20대로 테스트를 하지만 실제로 하반기에 100대를 내놓느냐 200대를 내놓느냐 아니 1000대를 내놓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버가 완전히 1000대 정도를 내놓으면 우버는 거기서 망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버가 예를 들면 한 마일당 $2의 비용을 받는다면 테슬라는 $1이기 때문에 시장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율주행의 시대가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비즈니스가 전개되는가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어떻게 경쟁사가 붕괴되는가 이런 부분들이 보게 된다면 테슬라 주가를 좀 더 보실 때는 전기차보다는 자율주행이 로보택시가 어떤 규모로 도시에서 확장되는가를 보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전에 나오셨을 때 테슬라 투자하신 분들은 4월까지 마음을 굳게 먹고 견뎌야 한다라고 얘기를 네. 해주셨었는데 잘 견딘 건지 지금 테슬라 주가 그래도 회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요. 앞으로 주가 흐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앞으로 주가도 저는 특별하게 정치적 이슈가 없는 한은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봅니다. 바로 6월이 다음 달입니다. 여러분 잘 참으셨던 분들에게 저는 박수를 좀 보내고 싶고요. 이때 사실 마음이 흔들려서 네네. 애도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존재하실 텐데요. 이것을 계속 지키셨던 분들에게 전 박수를 보내고 싶고 이 부분에서 6월과 7월, 8월에서는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자율주행이 시작된다는 것, 중저가 차량이 나온다는 것, 그리고 자율주행이 시작됐다는 것만이 아니라 각 도시별로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을 테슬라가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대단히 보수적으로 미국 시장을 아주 적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네. 이렇게 하면 주가는 적게 오를 거고요. 대단히 중간적으로 그러나 공세적으로, 즉 우버의 사업을 붕괴시키면서 만약에 로보택시 사업을 확대시킨다라면 테슬라 주가는 그만큼 수익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수익이 창출되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빠르게 주가는 상승하게 될 것인데, 본격적인 주가 상승은 전문가들은 2026년 하반기부터 보고 있지만 네. 미국 전역에서, 즉 50개 도시, 100개 도시에서 로보택시가 작동되면서는 주가는 폭발적으로 오를 거라고 보고 있는데, 앞으로는 크게 볼 때는 상승의 모멘텀들이 더욱더 많이 있다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현 시점에서는 그래도 테슬라의 주가 상승 탄력이 더 나올 수도 있다라고 판단해 주셨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협상에 이어서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트럼프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이 사우디였다는 겁니다. 앞서서 브리핑 통해서 엔비디아의 투자 소식도 보셨을 텐데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대단히 네. 갈등에 있었던 것이 뭐냐면, 중동이 AI의 주권 AI 이런 얘기를 하면서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서 이 줄타기를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여기다가 AI 투자를 많이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었고, 사실은 중간에 한국도 들어가서 네. 열심히 여기서 AI 투자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미 바이든 행정부 때 막판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서 AI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하면서 미국 정부의 강요에 의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들어갔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중동 지역을 명확하게 AI 시장에서 미국 편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이번에 가장 큰 상징성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의 어떤 시발점을 엔비디아 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번에 아마존 CEO도 여러 번 간 걸 또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마존 CEO는 거기다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간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AI 경제에 있어서 중동에 있어서의 막대한 투자 자금 뿐만이 아니라 중동의 전체 경제에 있어서 지금 계속해서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아랍에미레이트도 그렇고 이러한 스마트 시티라든지 미래 도시를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건설 수요도 있지만 여기에 AI로 작동되는 도시, 자율주행으로 작동되는 도시, 그리고 태양광으로 의해서 작동되는 도시, 이러한 미래 도시들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의 작동의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미국 걸로 가져가느냐, 네. 중국 걸로 가져가느냐, 이 부분에서의 미국의 갈등이 있었다면 이번에 미국으로 완전히 정리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우리 정부가 최근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국가 첨단 전략 기술로 새롭게 지정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이슈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안 할 수는 없겠죠. 해야죠. 휴머노이드 시장이 이렇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시장으로 가는데 저희가 손가락 빨고 있을 수는 없는 거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지만,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것이, 최근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보도를 했지만 미국하고 중국 간의 경쟁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파이낸셜 타임즈가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어느 나라에서 제조되고 있는지를 다 분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80%가 미국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어도 네. 중국에서 부품을 수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지금 중국이 휴머노이드 산업에 있어서 생태계들을 구축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로봇 하나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로봇에 들어가는 수많은 부품들, 수많은 액추에이터라는 이 전기 모터들, 이런 것들도 미국도 심지어는, 테슬라도 심지어는 일부 수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이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고, 이제 저는 시작했다는 데에는 긍정적인 의미를 두고 있으나 몇 조 얼마 쓴다고 해서 당장 바뀔 것은 아닌 거고요. 어차피 새로운 정부가 곧 출범을 할 거기 때문에 어떤 정당이 정부가 되던, 저는 휴머노이드 사업에 대한 좀 대대적으로 좀 어떤 큰 액수만이 아니라 어떻게 생태계를 구축할 것인가, 중국하고 경쟁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한, 이렇게 하면 정말 이길 수 있겠구나라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하면서, 산업계를 설득하면서 판을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대단히 힘든,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시장에 떠오르는 다양한 이슈들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강정수 블루닷 AI 연구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